이번에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왜 이 병이 무서운가? 위암은 아파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위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좀 안 좋았어요. 체한 줄 알았어요. 위염이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래서 위암은 늘 일상 속으로 숨습니다. 통증이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암은 아파서 시작하는 병이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이미 진행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이 말이 위암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는 참는 장기입니다. 염증이 있어도 버티고, 손상이 있어도 적응하고, 출혈이 조금 있어도 생활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위암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위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위 점막이 염증을 반복하고 손상되고 재생하고 다시 자극받고 다시 회복하고 이 과정이 수년, 수십 년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세포가 변합니다. 그게 위암입니다. 위암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래된 변화의 결과입니다. 위암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암입니다. 짠 음식 문화, 헬리코박터 감염률, 만성위염, 늦은 식사 습관, 잦은 음주, 이러한 요인들이 위 점막을 오래 자극합니다. 그래서 위암은 남의 병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병이 됩니다. 위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염인 줄 알았어요. 속이 좀 더부룩했을 뿐이에요. 식욕이 조금 줄었어요. 이런 말들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지만 그 신호를 위염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위암은 강한 통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미묘한 불편으로 시작합니다. 위암은 벽에 생긴 작은 균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에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벽 전체가 무너집니다. 위암은 무너진 순간이 아니라 균열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과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하지만 진행된 뒤 발견되면 치료는 훨씬 복잡해지고 예후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기 위암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7세 남성 박상일님은 몇 달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찼고 식욕도 줄었습니다. 위염이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박상일님은 말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암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55세 여성 김소영님은 건강검진을 계속 미루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게 없어서 안 받았죠. 남편의 권유로 뒤늦게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 검사에서 조기 위암을 발견했고 바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소영님은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검진이 저를 살렸네요. 위암은 통증의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시간의 병입니다.
위암은 신호가 약한 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 나중에 검사하자. 별거 아니겠지. 이 말은 위암에게 시간을 주는 말입니다. 위암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위암은 아파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조용히 시작되고 일상으로 위장되고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위암은 운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제2장 원인, 위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염증이 쌓이고 점막이 변하고 세포가 바뀐다. 위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한 번의 폭식으로 생기지 않고, 한 번의 스트레스로 생기지 않고, 한 번의 염증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위암은 오래된 자극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그 1단계는 만성위염입니다. 위암의 가장 흔한 출발점은 만성위염입니다. 위 점막은 매일 음식과 산에 노출됩니다.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과음, 늦은 식사, 스트레스. 이 자극들이 반복되면 위 점막은 계속 염증 상태에 놓입니다. 처음엔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복과 손상이 계속 반복되면 점막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 점막은 계속 닦이고 계속 긁히는 바닥과 같습니다. 한 번 긁히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긁히면 표면이 달라집니다. 위암은 이러한 표면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2단계는 장상피화생 단계입니다. 위 점막이 오랫동안 염증을 겪으면 세포가 바뀝니다. 이를 장상피화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 점막이 위 세포가 아니라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처럼 변하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몸은 자극을 견디기 위해 더 강한 세포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 말을 들은 적 있을 겁니다. 만성위염입니다. 장상피화생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암은 아니니까 괜찮다. 하지만 2단계는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입니다. 3단계는 이형성입니다. 이형성은 세포나 조직이 정상 형태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모양이나 구조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포 변화가 계속되면 형태가 더 불규칙해집니다. 이형성 단계는 암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정상 규칙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위암의 진행은 집 구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벽에 습기가 찬 상태는 위의 만성 염증 단계이고, 2단계, 벽지가 들뜬 상태는 위로 비유하면 장상피화생 단계인 겁니다. 3단계, 벽 내부 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이형성에 비유할 수 있으며, 4단계, 벽의 붕괴는 위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집은 그대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균은 위 점막의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이 있다는 말이 곧 암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염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생활 구조가 함께 악화되었는가입니다. 균은 불씨일 뿐인 거고 환경이 있어야 불이 번집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염분은 점막 보호층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지속시키며 헬리코박터의 활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짠 음식 문화는
위암 발생과 깊이 연결됩니다. 술은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점막 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염증 회복을 늦춥니다. 잦은 음주는 만성 염증을 유지시키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속이 튼튼하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위가 좋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위암은 튼튼한 위에도 생깁니다. 튼튼함은 염증을 견디는 힘일 뿐 염증을 없애는 힘은 아닙니다. 62세 남성 정영훈님은 오랫동안 짠 음식을 즐겼습니다. 위염 진단을 받았지만 속은 괜찮다며 치료를 미뤘습니다. 몇 년 뒤 위내시경 검사에서 이형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영훈님은 말했습니다. 속이 안 아파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위암은 한 번의 자극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위암은 오래된 염증의 축적입니다. 위암은 무증상의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위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만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 위암이라는 연쇄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제3장 초기 증상과 진행 단계. 위암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위암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병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초기 위암의 신호는 강하지 않습니다. 초기 위암은 극심한 통증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다. 식욕이 약간 줄었다. 체중이 조금 빠진 것 같다. 이 증상들은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병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 위암은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화재와 같습니다. 연기는 조금 나지만 불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겠지. 좀 지나면 낫겠지. 하지만 불은 이미 안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은 위 기능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는 음식을 저장하고 분해하고 아래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암이 생기면 이 기능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유지됩니다. 진행 단계 첫 번째는 점막 변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 점막 표면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은 병변 수준입니다. 이때는 위내시경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 단계 두 번째는 국소 침윤 단계입니다. 암세포가 위 점막 아래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부터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 포만감, 잦은 트림, 가벼운 속쓰림, 체중 감소 시작. 하지만 여전히 일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위암의 진행은 천천히 조여오는 벨트와 같습니다. 처음엔 느슨합니다.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단계 세 번째는 진행성 위암입니다. 암이 위벽 깊숙이 퍼지거나 림프절로 전이되면 증상이 분명해집니다. 지속적인 통증, 음식 삼킬 때 불편, 구토, 빈혈, 흑색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2단계에서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건 좀 심하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암이 오래 자란 뒤입니다. 신호를 놓친 경우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6세 남성 김덕수님은 몇 달간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속쓰림이 반복됐지만 위험약으로 버텼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서 진행성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덕수님은 말했습니다.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게 신호를 놓쳤고 위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신호를 받아들인 경우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9세 여성 박미경님. 최근 들어 식욕이 줄고 체중이 4kg이나 빠졌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술 후 예후는 양호했습니다. 박미경님은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암은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증상이 너무 약해서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신호를 우리가 일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위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증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행됩니다. 시간을 벌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위암은 아프면 늦습니다. 위암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때가 가장 중요한 병입니다. 그리고 그 미묘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병원 검사와 치료. 위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했더라면 이 문장은 치료 과정에서가 아니라 진단 이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암은 발견 시점이 운명을 크게 바꾸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암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초기 위암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CT도 아주 초기 단계는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암은 눈으로 확인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위내시경 검사를 미루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불편해서, 바빠서, 아직 증상이 없어서, 작년에 괜찮았으니까.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위암은 그 합리성 속에서 자랍니다. 위암 검진은 집안의 균열을 확인하는 점검과 같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벽 안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점검을 미루는 동안 균열은 커집니다. 조기 위암은 위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일부만 제거하거나 절개 없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다릅니다. 위 절제 수술, 림프절 절제, 항암 치료, 장기적인 회복 과정. 이렇게 발견 시점에 따라 치료 강도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암 치료는 고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위암 치료는 간단한 약 복용이 아닙니다. 수술은 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거합니다. 이후 식사 구조는 달라지고 소화 방식도 달라지고 생활 리듬도 바뀝니다. 암 치료는 병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조기 위암은 작은 불씨를 끄는 일입니다. 반면에 진행성 위암은 집에 번진 불을 끄는 일입니다. 같은 불이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이상하긴 했어요. 검진을 미뤘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후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신호는 있었지만 결정을 미뤘다. 위암은 결정을 미루는 병입니다. 검진을 미룬 경우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4세 남성 김영대님. 2년 전 위내시경 권유를 받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속 더부룩함이 있었지만 약으로 버텼습니다. 뒤늦게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영대님은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기 검진을 지킨 경우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8세 여성 최영옥님.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기 위암을 발견했고 내시경 수술로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최영옥님은 말했습니다. 증상이 없었는데 발견됐어요. 검진이 살린 거죠.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식사량 감소, 덤핑 증후군, 체중 변화, 영양 관리,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암은 수술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이후 관리가 시작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위암은 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 시점의 문제입니다. 위암은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입니다. 위암은 운이 아니라 검진의 문제입니다. 위암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이것입니다. 그때 검사했더라면. 위암은 아프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병입니다. 제5장 생활관리. 위암은 생활구조의 결과다. 위암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매운 음식이 문제인가요? 하지만 위암은 한 가지 음식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생활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위는 매일 자극을 받습니다. 위는 하루 3번, 어떤 사람은 5번 이상 자극을 받습니다. 음식, 염분, 알코올, 카페인, 스트레스, 야식, 이러한 자극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반복이 문제입니다. 위 점막은 매일 비를 맞는 땅과 같습니다. 가끔 비가 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폭우가 내리면 흙은 씻겨나갑니다. 위암은 이 씻겨나간 점막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국물 위주 식사, 젓갈, 김치, 찌개 등등 짠 음식은 위 점막 보호층을 약화시킵니다. 염증을 반복시키고 헬리코박터의 작용을 강화합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의 반복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위 회복 시간을 줄입니다. 위는 밤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계속됩니다. 점막 회복이 늦어지고 염증이 길어집니다. 위암은 이 회복 실패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가벼운 음주가 곧바로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잦은 음주는 만성 염증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특히 흡연과 함께라면 위 점막 손상은 더 빨라집니다.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속이 튼튼해.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튼튼함은 통증을 잘 못 느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암은 강한 통증이 아니라
오래된 자극의 기록입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위 점막 방어 능력은 약해지고 염증은 길어집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암을 만들지는 않지만 염증 환경을 유지시킵니다. 위암 예방은 벽을 한번 칠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이 새는 구조를 고치는 일입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염증은 계속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3세 남성 이영일님. 위염 진단을 받았지만 식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짠 음식과 잦은 술자리, 늦은 식사를 반복했습니다. 몇 년 뒤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영일님은 말했습니다. 위염은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었죠. 구조를 바꾼 경우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7세 여성 박영란님은 위염과 헬리코박터 진단을 받은 후 생활을 바꿨습니다. 염분 줄이기, 술 줄이기, 저녁 시간 조정, 정기 검진 유지. 이렇게 5년 후 점막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박영란님은 말했습니다. 약보다 생활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위암은 한 번의 자극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자극으로 생깁니다. 위암은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10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암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위암은 운이 아니라 생활의 축적입니다. 위는 매일 기억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어떻게 반복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제6장 음식, 위를 보호하는 것과 망치는 것.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반복하느냐. 이 말이 핵심입니다. 위암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매운 음식이 암을 만드나요? 김치 때문에 위암이 생기나요? 고기를 먹으면 위험한가요? 음식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위암에서 음식은 하나의 재료 문제가 아니라 위 점막이 받는 자극 구조의 문제입니다. 위는 매일 접촉하는 장기입니다. 위는 음식을 잠깐 통과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음식과 직접 맞닿아 위산과 함께 섞이고 수시간 동안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위를 망치는 음식과 식습관을 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염분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의 보호막을 약화시킵니다. 염분은 점막 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지속시키며 손상 회복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한 끼가 아니라 수십 년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둘째, 자극의 반복입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 탄 음식, 가공육, 훈제 음식. 이 음식들은 위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 한 번은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점막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셋째, 야식과 늦은 식사입니다. 늦은 저녁은 위 회복 시간을 줄입니다. 위는 밤에 휴식과 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지속되고 점막은 쉴 수가 없습니다. 위암은 이 회복 실패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위 점막은 계속 닦이는 유리창과 같습니다. 가끔 닦이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거친 수세미로 매일 문지르면 표면은 긁히고 약해집니다. 음식은 그 수세미입니다. 위를 보호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을 막는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 점막을 덜 자극하는 구조는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은 염증 환경을 완화합니다. 점막 회복을 돕고
세포 손상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적정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과하지 않은 단백질은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가공육 위주의 섭취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염분 조절입니다. 국물 줄이기, 젓갈 줄이기, 짜게 먹는 습관 교정. 이 작은 변화가 수십 년 후의 결과를 바꿉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암 위험을 높이는 균입니다. 하지만 균만으로는 암이 되지 않습니다. 염분 높은 식습관과 지속적인 자극 환경이 더해질 때 위 점막 손상은 가속됩니다. 균은 불씨이고 음식 구조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늘었고 위 점막이 자극받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을 더 오래 반복하면 위 점막의 부담은 커집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경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5세 남성, 최근배님. 국물 위주 식사를 계속했고 짠 반찬을 즐겼으며 잦은 음주를 계속했습니다. 위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식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몇 년 뒤 조기 위암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식습관을 바꾼 경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0세 여성 한은실님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식단에서 염분을 줄이고 야식을 끊었습니다. 2년 후 위 점막의 염증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을 바꾸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위암 음식은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위암 음식은 반복 구조 관리입니다. 무엇을 한 번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수십 년간 반복하느냐입니다. 위는 매일 들어오는 음식을 기억합니다. 위암은 특별한 한 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위암은 평범한 식사의 반복에서 자랍니다. 제7장 위암 예방법, 가족의 역할, 그리고 자기점검. 위암은 미리 막을 수 있는 병이다. 위암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운 아닌가요? 암은 결국 생길 사람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위암은 완벽하게 0%로 만들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험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발견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암은 운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예방의 핵심은 단 하나뿐입니다. 위암 예방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도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암은 아프기 전에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작년에 정상 나왔어요. 괜찮다던데요. 하지만 위 점막은 계속 변합니다. 정상은 영원한 보증이 아닙니다. 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안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입니다. 위암 예방은 보험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차를 점검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멈추면 문제가 조용히 커지는 겁니다. 위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거 먹지 마. 술 줄여. 왜 검진 안 받아?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반발을 만듭니다. 가족의 역할은 같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염분 줄이기, 함께 식사 시간 조절하기, 함께 검진 일정 맞추기. 이렇게 위암에 대응하는 행동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암은 개인의 병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병입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최근 몇 달간 소화가 예전 같지 않은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는가?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있는가? 위험 진단 후 방치하고 있는가? 위내시경 검사를 2년 이상 미뤘는가? 이 질문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위암은 그 말 속에서 자랍니다. 가족이 살린 경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1세 남성 오광식님.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조기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광식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아니었으면 검사 안 했을 겁니다. 방심이 만든 시간의 실제 사례를 봅니다. 69세 남성 최이루님. 속이 더부룩했지만 나이 탓이라며 넘겼습니다. 검진을 4년 미뤘습니다. 결국에는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이루님은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위암은 증상이 있을 때 찾는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의심이 들기 전에 확인하는 병입니다. 위암은 운이 아니라 관심과 결정의 병입니다. 위암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에필로그. 위암은 통증이 아니라 시간의 병이다. 위암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술, 항암, 힘든 치료 과정. 하지만 이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위암의 본질은 통증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위암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위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반복되고 점막이 변하고 생활이 쌓이고 결정이 미뤄지고 그 시간이 암을 만듭니다. 그래서 위암은 갑자기 생긴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그냥 위험인 줄 알았다. 조금 더부룩했을 뿐이다. 아프지 않아서 괜찮았다. 이 말들은 실수의 고백이 아니라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통증만을 병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위암은 통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위암은 음식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암은 헬리코박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암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암은 생활의 구조와 시간의 축적입니다. 위암은 무너진 벽이 아닙니다. 오래된 균열입니다. 그 균열을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균열은 조기에 발견됩니다. 위암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의학 기술이 아니라 언제 발견했는가입니다. 조기 발견은 삶의 방향을 지키는 일입니다. 늦은 발견은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입니다. 병은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병은 통증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위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위암을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확인의 병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확인하고 의심이 없을 때 점검하고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 그 선택이 시간을 바꿉니다. 위암은 통증의 병이 아닙니다. 위암은 시간의 병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확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